유언비어가요 5월 18일부터 남모는데 그때 유언비어는요 대한민국 전라도의 국민들을 다 마비시키는 유언비어였어요. 뭐예요? 공수부대가 경상도 공수부대가 어디 씨를 말렸다? 전라도. 그 다음에 학생들 여학생의 뭐 거기를 어떻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또 한 가지 우리들은 안 나오는데요 그 김대중이 쓴 그 책에 봐보면요 학생들 100명이 공수부대한테 총검으로 찔려서 죽었다라는 게 이 오전 5월 18일 날 오전에 일어났던 아주 절대적인, 그래서 다 난리를 피는데 학생들을 공수부대가 왜 죽이나?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언비어 가지고 북한의 공작들, 간첩들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광주를 폭동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력을 발휘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군가가 말 한마디 딱 던지면 여기 있는 분들 몇 분이라도 아니면 몇십 명이라도 몇 분이라도 금세 분열 쫙쫙 일어납니다. 이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경찰국장 점심때 돼서 행방불명됐다가 저녁 때쯤 나타났는데 이 경찰들이 그 당시에 광주에 몇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몇천 명의 경찰들이 이 돌멩이를 던지는 그 북한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특수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광주 지리를 누구보다도 특전사보다도 잘하는 게 누구예요? 경찰들이에요. 그 경찰들 2,000명이 요소요소를 지키고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지켰다라면은 이렇게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개판이었다. 엉터리죠? 그런 엉터리. 자, 19일날 11공수가 도착합니다. 나주 무교가 이날 습격되어져요. 이 나주 무교가 습격되니까 보안대에 전화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안사가 그때 살아있잖아요. 연락이 들어왔어요. 근데 연락이 안 들어와요. 이 나주 무교가 습격당했는데. 그래서 보안사에서 24단 전교사에 방문합니다. 나주 무교가 털렸다는데 왜 니들 보고 안 해? 그래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의 부사령관 김기서하고 이 보안대에 누구하고 최예섭이라는 이 보안대 준장이 서로가 범총 빼주고 서로가 이 새끼 왜 보고 안 했어 해가면서 난리 푸르스를 쳤어요. 조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것도 조사 안 됐어요. 자, 김동문 기자와 예비군 대장이라고 제가 여기다 특별히 써놨어요. 무기고가 털려서 이 나주의 무기고가 그날부로 광주로 왔더라면 그날부로 광주는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주 무기고 턴 것을 김동문 기자와 예비군 대장이 이 사람들 무기고를 털어서 옮길 때 그걸 막았어, 길목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광주에 도착을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요? 목포로 빠집니다. 목포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 날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일날 D-Day가 늦춰집니다. 그러면 18일날 계획서에서 19일날부로 광주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작전이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북한군 입장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작게 80518이라는 그 계획이 다시 북한에서 수정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이제는 군문교 사건, 21일날 아주 터지는 군문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19일날 작전 실패, 다시 작전을 내립니다. 그 지령 내려진 것이 20일날 아주 하이라이트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엉터리 공수부대 진화 명령을 내는데 이 윤홍정하고 31사 정웅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아삼육이야. 정말 잘 맞아. 정말 전라도 잘 맞아. 죽이 잘 맞아. 공수부대는요 바둑판식으로 10명씩, 3명씩, 5명씩 바둑판식으로 경계를 쓰기 위해서 투입된 부대가 아니에요. 공수부대는 시위대가 모였다 그러면 해산시켜! 그러면 방망이 들어가서 해산을 딱 시켜버리는 게 공수부대 진압 방식이에요. 그런데 윤홍정이가 어떻게 해요? 36군데 아니면 19군데 12군데를 해서 공수부대 여기 그러니까 이 3,000명도 안 되는 이 공수부대를 곳곳에 하니까 10만 명, 20만 명의 시위대들, 광주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초라하는 거예요. 그 애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여 못 움직여 주민 팰 수 있어 못 팰 수 있어 못 패죠. 그러니까요. 그냥 얻어 터지면. 그러니까 뭐 낯들고 와서 방망이 들고 와서 이거 찔를까 때릴까 별지랄이 다 버렸다는 얘기가 지만원 박사님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엉터리 진압병. 그래서 결론은 윤홍정이가 정웅이 며칠 있다가 잘립니다. 엉터리 진압했다고 서울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북 트럭이 방화되고 운전자를 폭행해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서 보이면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죽음이지. 죽음에 가까워요. 당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조갑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조갑제가 보수우파의 아이콘이잖아요. 무슨 아이콘이야, 아이콘은. 삼공수 파견 요청. 너무나 이 광주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삼공수까지 요청합니다. 공수부대 가운데요, 삼공수, 오공수, 칠공수, 구공수, 11공수 있는데요, 최고 센 게 삼공수예요. 이 삼공수까지 요청했는데도 광주에 가서 희망을 못 씁니다. 왜 그럴까? 작전이 잘못됐어. 누가 잘못시켜요? 윤홍정 전투교육사령부의 윤홍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간첩 장성들, 그 다음에 31사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누구? 정웅. 다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러는데 특수부대가 3,000명이 가 있으면 뭐냐고. 총알도 안 들고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공수부대가요, 광주에서 치안 마비가 와요. 여기가 밀리는 공수부대 으로 터져요. 이 공수부대들이 쪽팔려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20날, 자 18, 19일날 작전을 세워서 광주를 완전 해방시키는 것이 19일 날인데, 19일 날 나중에 무기고가 털리고 나서 김동문 그 전남일보 기자하고 예비군 대장이 길목을 막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전이 진행 안 돼서 다시 작게 8018이 수정돼서 북한에서 내려옵니다. 수정돼서 내려온 것을 누구한테도 줘야 돼. 북한에서 내려온 이 김일성이 내려보낸 그 수정 명령서가 어디까지도 가야 돼. 리허설 부대만 가는 게 아니라 전투교육사령부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삼공수가 도착하고요, 보안사 요원들이 어째 이 광주 희한하다, 어떻게 공수부대가 내려왔는데도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이 보안사 요원들을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 합수부장이었기 때문에 내려보냅니다. 몇 명? 20명을 내려보내요. 근데 이 20명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고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20명 내려온 사람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오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보안사 요원들이 다음날 신동국이가 총알을 받아서 빠바방 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봤어요. 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21일날 집단 발표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게 정설인데, 수사기록 85년도하고 95년도의 기록에는 나와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 조작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조작 어마어마하게 했죠. 85년도에 나온 거, 95년도에 나온 거, 지만원 박사가 봤던 수사기록은 조작 덩어리예요. 조작 덩어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21일날이 중요한데, 21일날 신동국 중위가 50명에서 65명 정도가 실탄받아서 북한 특수군들을 400명 이상을 죽였기 때문에 청주에 439가 나온 것인데, 그런 신동국 중위가 죽였다고 하니까 저도 또라이가 한 명 나왔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나와서 김용대라는 ROTC 예비군이 저 수협 빌딩에서 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봤다. 그러면 신동국 나왔어, 김용대 나왔어. 또 하나 있어요. 전남 그 5.18 연구단체에서 1차, 2차, 3차의 발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아까 여기 내려간 보안사 요원들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5월 20일 날 집단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없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집단 발표자를 누구로 특정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조작을 44년 당하고도 아직도 못 깨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자, 군본교 점령작전이 시작돼요. 자, 일요일과 월요일날에 광주가 해방되는데 이 계획이 실패가 됐어.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21일날 군본교 점령작전에서 21일날 오후 1시에 특전사 3,000명은 다 도청 앞에서 쏴서 죽인다. 이게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군본교 점령작전이 이날 20일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광주 시내에서는 시내 나름대로 소유를 일으키는 고정간첩과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켰고, 이 군본교에서는 군본교 나름대로 24단이 내려오는 24단도 투입시켜가는 걸 벌써 간첩들이 다 연령망이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군본교에서 내려오는 24단의 차량과 음어책과 무기들을 피탈해서 어디를 턴다? 아시아자동차를 턴다. 여기 안 보이네요. 아시아자동차를 턴다. 그래서 거기 있는 차량들을 가지고 무기로 한다. 이런 작전 계획이 다시 온 거예요. 월요일날 이후로 다시 내려서 화요일날부터 진행했는데, 화요일날 오후 2시 되면 군본교 점령작전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원목도 갖다 놓고 도로도 파놓고 난리, 포크레인 갖다 다 파놓고 길 다 끊는 거예요. 아시아자동차가는 4군데의 길 가운데 3군데를 막아놓고 한 군데만 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작전을 벌이고 얘들이 17개 무기고 오픈을 해놔요. 벌써 화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화요일날 저녁이 되면 17개의 시군급의 무기고가 다 뭐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게 무기 털었다고? 아니요, 턴 거 없어요. 이미 벌써 다 털렸어요. 이게 간첩들이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작전들이에요. 사망자가 나오고요, 숨겨진 공수부대. 자, 이 공수부대가 21일날 1시 되면 다 죽는 걸로 하는데, 이
자기들 전투교육사령부는 간첩 집단이기 때문에 장성들이 벌써 이 숨겨진 공수부대 철수 명령인데 20일 날 되면은 20일 날 오후 8시 되면은 공수부대 철수를 외곽으로 한다는 것을 작전 명령을 이 전교사에서 육군 본부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개용사 이희성 장군이 내려놨어요. 근데 이 공수부대 외곽으로 철수하는 명령이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올렸는데 수요일 날 21일 날 몇 시에? 20일 날 5시에 이게 효력을 발해요. 그럼 그 사이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윤홍정과 그 밑에 있는 장성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 놔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김대중 follower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야 돼.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 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지휘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 5.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채 작게 80 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 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 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 5.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